4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이야기 속으로.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국어 시간을 방글방글 웃음 짓게 해줄 방글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방글방글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나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까마귀와 감나무라는 이야기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 보았죠. 사건의 흐름은 인물, 장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고 그중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차례에 따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다 보니 알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사건들이 모두 원인과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선생님의 질문을 들으며 예상해 보세요. 달리기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친구들과 마음껏 웃으며 달려서 신나는 느낌? 아니면 숨이 가쁘고 힘든 느낌? 앞서가는 친구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든 느낌? 친구들을 모두 제치고 앞서 나가 신나고 당당한 느낌? 사람마다 달리기와 관련된 경험과 추억이 다르겠죠. 오늘은 방금 이야기했던 달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편 읽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말이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3가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정리해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이야기 읽기.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정리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 이야기 흐름 알기.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주제를 찾는 법을 정리하는 활동. 활동 3. 이야기 주제 찾기. 그럼 첫 번째 활동 시작해 볼까요? 활동 1. 이야기 읽기.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의 제목은 아름다운 꼴찌입니다. 제목을 보니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이 가나요? 네, 이제 제목만 봐도 예상을 척척 해내는 우리 친구들이네요. 달리기 대회에서 한 친구가 넘어졌는데 앞서가던 친구가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결승점까지 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종례 시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마라톤 대회가 열릴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모두 완주할 수 있도록 해요. 수연이는 마라톤이라는 말에 덜컥 걱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못 뛸 게 뻔한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면 어쩌지? 그러자 꼭 완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이는 날마다 공원으로 가서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수연이가 걱정함과 동시에 완주를 목표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네요. 계속 들어볼까요?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마라톤 잘 뛰고 와! 엄마 아빠도 수연이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같은 반 친구인 재혁이가 수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탕!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하늘을 가르자 가벼운 발걸음들이 앞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가슴이 뻐근해지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수연이는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수연이와 1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쓰러질 듯 달려오는 친구에게 보내는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수연이는 꼴찌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는 꼴찌로 들어올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결승점을 얼마 남기지 않고 포기를 했고 수연이는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네요. 모두가 수연이를 응원했지만 수연이는 달리다 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열심히 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끝까지 완주를 했네요. 아쉽게도 그 친구는 결국 경기를 포기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는 아빠, 엄마에게 마라톤 완주를 몇 번이고 자랑했습니다. 내 뒤에서 달려오는 친구가 없었다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아빠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느다란 엄마의 목소리도요.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다니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요? 수연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렸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던 것입니다. 수연이는 집으로 돌아와 마라톤 완주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뒤에서 달리던 친구에게 감사했는데 그 친구는 바로 아빠였네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볼까요? 활동 2. 이야기 흐름 알기. 활동 1에서는 이야기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 또는 장소의 변화에 따라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답니다. 처음에는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이번 이야기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 본다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수연이는 달리기 연습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가운데 부분은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할 수 있죠. 그중 중요한 3가지 사건을 꼽는다면 수연이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다짐한다. 와, 달리던 도중 힘이 든 수연이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 끝까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한다를 꼽을 수 있겠죠. 끝부분은 이야기의 결말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번 이야기에서는 수연이는 뒤에서 달렸던 그 사람이 바로 아빠였던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끝부분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하는 법 잘 이해되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야기의 주제를 찾기도 훨씬 쉽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활동을 하며 이야기의 주제를 찾아볼까요? 활동 3. 이야기 주제 찾기. 이야기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훈과 같이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던 베트남 전래동화를 비롯한 전래동화에서는 보통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주제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바로 착하게 사는 인물은 상을 받고 나쁜 행동을 하는 인물은 벌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야기에서 주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전래동화와 같이 인물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주제가 잘 드러난 부분이 있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 정리했던 이야기의 흐름 중 어느 부분에서 주제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끝부분이랍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서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 이야기에서는 내 뒤에서 달려오던 친구가 없었다면 나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라거나 당신도 몸이 약한데 수연이 뒤에서 함께 뛰다니. 자신 뒤에서 꼴찌로 달렸던 사람은 바로 아빠였던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아빠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의 가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찾아볼 수 있죠.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의 아름다움? 이야기의 제목인 아름다운 꼴찌도 주제를 잘 담고 있었네요. 이렇게 제목 역시 글쓴이의 생각을 잘 담아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이미 공부한 것처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 따라 차례대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은 그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사건의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쓰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